네,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죠. 미래통합당의 전주혜 의원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임관식에서 네네. 독재와 네. 전체주의를 거론한 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현상에 대한 작심 발언 아니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의 전후의 의미를 살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 말의 그 방점은 저는 오히려 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된다는 것.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법의 엄격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이고, 음흠. 뭐 이것은 그 신임 검사들에게 할 수 있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그 신동근 의원은 그런 예, 얘기를 어떻게 임관하는 검사들 앞에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는데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물론이죠. 음, 예, 그 검찰의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 음,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네. 전체 의미는 저는 방점은 그 부분에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조금 생각하고 전에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이 발언을 상당히 어떤 그 정치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하던데 의원님은 오히려 예, 원론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예, 그 부분은요. 음, 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음, 연관을 시켜서 너무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그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냐. 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은 이제 네, 주어가 빠진 문장인데 네네. 이게 일종의 이준석열 총장이 치고 빠지기 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근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예. 예, 너무나 많은 음, 그 윤 총장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 이후에는 아무런 그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정치권에서 음. 정치적 잣대로 너무 그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견해를 정리를 하면 원론적 발언인데 굳이 너무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네네.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추미애 장관의 이제 그 결국은 뭐 지휘권 지금 검언유착 이제 사건이 수사가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 윤석열 총장의 뭐 여러 가지 그런 불협화음이 좀 있었고요. 음흠.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연 이제 장관이 제대로 그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이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검언 유착 수사가 아직 그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동근 의원은 좀 추미애 장관의 독특한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네네. 그 근본적으로는 검찰 개혁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그 평가가 다르십니까, 의원님은? 그 부분은 좀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뭐 추 장관이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보다는 음, 검찰 개혁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네. 이런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한 그 권고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예. 뭐 예, 그러니까 예, 검찰총장의 수사 네, 지휘권을 뭐 예, 고검장한테 예, 넘기는 거 예, 예.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이제 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수사 검찰 권고 방안이 나왔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검찰 무력화나 음. 아니면은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 정권 관련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민감한 시점에 네. 이렇게 결정적으로 총장의 이제 힘빼기를 하는 것이 이러한 이제 내용의 지지가 나온다고 하면 네.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음. 결국은 검찰 무력화 음음.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이제 수사를 무력화라는 음. 이러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을 하면서 음. 오히려 추 장관의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려면 네.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도 음. 엄정해야 된다. 음. 저는 이러한 그 공평한 잣대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네.
오히려 그 추 장관의 진정성을 더욱더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바로 이제 그걸 제기한 바로미터가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제 권고안, 그러니까 그 네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 6명한테 이제 그 분산하는 것을 법무부가 네네네.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네네.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검찰총장의 그 역할이라는 것이 예. 이제 법률에 또 그 2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요. 음흠. 예, 그리고 이제 법률 그거는 개정이 따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 변혁조차 음. 예,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한 그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 시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만약에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좀 과정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그 메시지는 이제 검찰 그 무력화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정부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무력화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제 언급하셨던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 그것이 바로 네네. 이른바 이제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네. 또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권언유착 사건은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동근 네. 의원은 조금 전에 연결했던 신동근 의원은 평가는 좀 달랐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네네. 어떤 두 시각의 어떤 대립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이야기는 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저는 좀 재미있게 읽었던 기사가 그 김지은입니다. 이제 그 안희정 전 예. 지사의 사건의 이제 피해 여성인 그 김지은 씨가 이제 쓴 책에서 예. 조비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예, 조비죽이라는 거 이제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여권의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앞서 이제 나온 이러한 그 일련의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여권에서 굉장히 그 날카로운 비판이나 물러나야 된다 얘기를 했던 시점이 예. 오히려 뭐 조국정 장관이나 아니면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나 이렇게 현 정부를 겨냥할 때 이제 그 여권 인사들이 사퇴해야 된다면서 굉장히 그 비판성 발언을 많이 했고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검언 유착 사건이 나왔죠. 3월 31일에 그 MBC 예. 보도가 예, 있은 예. 이후에 예. 이제 나왔는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그 동면에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언 유착 사건이 굉장히 정말 신뢰도가 있고 잘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면 권언 유착 사건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겠죠. 네. 그런데 이제 검언 유착 사건에서는 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 관여 여부는 그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언저리에 뭐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오히려 한동훈 죽이기, 그 뒷면에 있는 윤석열 죽이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MBC 보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서 밝혀봐야 된다는 권언 유착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공수처 관련된 질문을 신동근 의원께도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민주당 얘기는 간단히 정리하면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네네. 그 후보 추천위원 좀 그러니까 선임해 달라, 추천해 달라 이거잖아요. 지금 미래통합당 응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응할 생각이 이제 있고를 떠나서 네. 이제 그 임시국회가 이제 그저께 끝났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 그 후속 그 법안이 또 그 굉장히 그 정말 뭐 합의에 또한 그 어떠한 그런 그 좀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합의의 모습이 아니라 네. 굉장히 그 속전속결로 이제 이루어진 이제 이러한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임시국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이제 진행 상황이 그렇게에 대해서는 아직 당 내에서 어떠한 그런
진척을 지금 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도 내부적으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돌입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뭐 어느 이제 그 부분이 그 전부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위원이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네네.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기다려봐야 된다. 이것이 그 원론적인 그런 첫 번째의 그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네. 예.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것이 만약에 이제 위원이라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그랬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되게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공수처 그 위헌성에 대한 헌법 소원 결정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예, 그런 그 입장은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그 정 안 되면 공수처법 네네. 개정까지도 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굉장히 부적절하죠. 예. 어떤 점이요?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지가 네. 지금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7월 15일 이 법이 그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지난 시점인데요.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민주당의 속도에 꼭 야당들이 다 따라야 되냐. 예,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근데 그거는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보고 그 부분이 너무나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럴 때 그 말씀을 꺼내셔야지. 지금 이 공수처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며칠 됐습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자꾸만 이제 그렇게 뭐 법 개정 이건 이제 법 개정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 민주당의 그런 그 일방적인 그 국회 진행에 대해서 계속 그 야당의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고 좀 그 일방적으로 하겠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정리하면 그러니까 일단 검토는 하지만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을 그러니까 일단 받아보는 게 순서상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